간단하게 이제 저는 제 이름은 강명구라고 하고요. 예, 강명구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좀 너무 벌써 알고 계신 것 같던데, 7급하고 9급하고 차이가 사실은 시간의 차이예요, 시간의 차이. 그러니까 9급에서 7급 올라가는데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년 정도의 기간을 잘 줄여주는 게 갭이 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7급하고 5급의 차이는 더 큽니다. 걔는 20년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갭을 외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주무관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공무원사하고 관료사회잖아요. 그 직급에 따른 그 지위가 정말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로. 일단 뭐 5급 정도 올라간다 치면 사무관이 되는데, 사무관 될 때는 저는 사무관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일을 해보고 알았어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급은 굉장히 높고, 7급에, 그래서 보통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한 3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7급에서 어느 정도 올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년 정도 생각하면은 5급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관이나 그러니까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달아볼 수 있는 한도가 7급이에요. 서기관 특히. 예, 뭐 자기 인생에 따라서. 근데 좀 나이가 이씨 들어가면 이제 그나마 도 힘든 거고, 나이가 없이는, 나이가 좀 잘 거리게 들어가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 제가 데이터베이스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쪽을 제가 맡게 될 건데, 제가 올해 문제를 봤어요. 봤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제가 몇 번 다른 사람들 강의를 해보면, 특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리까리한 문제라고 해봐야 사실 4문제 정도?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아리까리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만 알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게 알기만 하는 거, 저희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문제를 못 풀어요. 아는 문제를 실수로 딴 걸 한다든가, 아는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못 푼다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사실 이 문제에서 저희가 합격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데이터베이스 소공에서 80, 90 나와버리면 다른 거에서 저희가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걸 확실히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게 사실 데이터베이스 소공이에요. 소공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왜 그러냐면 걔는 이론이에요. 이론이고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쭉 왔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많지 않아요. 10년 전에 소통하고 지금 소통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예자일 몇 개 들어가고 그 외에 새로운 방법론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그 공학의 이론에서 계속 거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뭐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그냥 한 줄로 엮여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점을 알아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고 해봤어요. 저희 마찬가지 이것도 기출풀이까지 저희가 책으로 낼 걸 그대로 이제 저희가 드린 거기 때문에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1번 문제라든가 아니면 2번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그죠? 보시면 혹시 전산을 전공하시거나 전산을 실제 일을 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죠? 그럼 전산에서 사실 전산과를 전공하셨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안 배우시나요? 배웠죠. 네, 저도 그때 데이터베이스 싫어했어요. 근데 저는 소공은 되게 좋아했어요, 대학 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배운 게 있다 치면 이게 크게 어렵게 받아들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대신에 또 아예 이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실제로 저희가 강의한 내용 자체가 시간이 꽤 많은 편이에요. 두 달 내내 할 거기 때문에 두 달 내내 3시간씩 하게 되면 생각보다 양이 좀 많고 또 이렇게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문제잖아요. 파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구분점을 찾는 건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얘가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사전이거든요. 데이터 사전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규정하는 메타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타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그죠? 뭐죠? 틀을 만드는 걸 메타라고 하잖아요. 이 메타데이터를 알고 있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사전이라는 곳에서 그걸 넣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테이블 구조라든가 아니면 인덱스라든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인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론이에요. 그죠? 2번 같은 경우도 이건 소위 말해서 손실 부분 있잖아요. 동시 실현할 때 어떻게 동시성 제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얘기였는데 동시에 제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고 돈을 입금한다 치면 돈을 입금했는데 통장은 출금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꼬이게 되면 입금은 안 되고
돈만 나가고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주는가라는 거에서 그걸 위해서 데이터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중에서 문제는 지역적 오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동시성 제어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들 갖다 쭉 이해하시면 돼요. 3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좀 짜증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트리 문제들 같은 건데, 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 구조에서도 그냥 바로 배우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겹치긴 하지만 이건 진짜 손으로 한 번씩 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서 진짜 삽입해보고 빼보고 삭제해보고 다시 트리를 올려보고 내려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귀찮아서 이걸 프로그램 짰어요. 제가 기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이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이 릴레이션에서 조인하는 경우는 문제가 자주 나요. 특히 아우터 조인을 해가지고 개수 세는 문제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했기 때문에 오른쪽 테이블 기준으로 끌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죠? 계속 그 BC를 봐가지고 겹치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BCD에서 2, 3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2개가 걸릴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2개가 걸릴 거고, 세 번째는 아예 없으니까 널로 잡아서 하나 걸릴 거고, 그래서 5개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틀의 모양도 보시면, 해설 보시면 그 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가 이렇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옆에 밑에 같은 경우는 조인에 대해서 속성을 알고 있는 거죠. 자연 조인이 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죠? 자연 조인이 뭐죠? 제가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조인에서 중복값을 제거한 게 자연 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느냐라는 걸 문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이론적인 문제를 하거나 조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실제 SQL을 보는 것. 근데 이건 개발자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쉽죠. DB를 했던 분들은. 근데 아닌 분들이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헷갈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본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연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로그 쌓는 거잖아요. 그 로그를 언제 쌓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값을 바꾸고 로그를 쌓느냐, 아니면 데이터 값을 바꾸지 않고 나중에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회복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서 실제 케이스를 비교해 가면서 진행하게 될 거지만,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시적 제어에서 진짜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 레벨이 있거든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을 따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표가 있잖아요. 표 보시면은 리드 언커미티드다 그러면 그거죠. 언커미티드, 즉 커밋이 안 된 애를 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더티 리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친 값, 남이 고친 걸 아직 반영되지 않는 값인데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는 것들이 레벨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레벨 0을 제외하고 전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 레벨 1, 2, 3 전부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희가 문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저희가 풀면, 제가 지금 현재 이제 공부를 하고 한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하게 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그래서 9번도 그렇고 이런 삽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삭제상 것들에 대한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10번 같은 건 얘기가 약간 달라요. 10번 같은 경우는 GIS DB를 얘기하기 때문에 특정한 DB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특정한 DB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쭉 이론을 따라온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DB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 용어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런 문제는 모르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아닌 것들은 제외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알 수 있는, 이건 맞다고 볼 수 있는 게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는 거는 3번하고 4번, 이 정도가 좀 헷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택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정도로 자기가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즉, 이 1, 2, 3, 4를 전체를 보지 않고 1번, 2번을 제낄 수 있는 능력을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모르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거든요. 모르는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풀죠? 일단 아는 것부터 제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부터 확실한 것들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를 먼저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서 봐도 큰 감흥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공부를 더 해보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실 때는 뷰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사실 저희 학원의 역할인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정보 보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안 쪽에서도 좀 전문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전공에 관련된 질문도 하셔도 돼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이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예, 아니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공학에서 문제 나오는 거 보면 그 PM 관련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PMP 쪽하고 예, 거의 예, 거기 나오는 품질이나 제가 이제 물론 그 강의 이렇게 내용 중에 제가 포함시킨 하겠지만 저도 PMP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PMP를 얘는 목적 자체는 걔가 원래 PMP는 원천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건설에서 나왔어요. 건설에서 거기 건설이 가장 프로젝트의 속성과 맞거든요. 프로젝트라는 거는 유니크한 결과를 그러니까 다른 앞에 없었던 일을 갖다가 한정된 만드는 걸 갖다 프로젝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것들 계속 관리 유지하는 건 메인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비용 관리를 하고 이런 용도로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 관리, 시간 관리, 뭐 이렇게 일정 관리, 뭐 요구사항 관리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되지만 문제로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는 문제가 몇 군데 섞여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대부분 이제 이게 일단은 EVM이라고 해가지고 어닝 밸류, 그러니까 기성고로 해서 건설에서 이제 청구할 때 기성고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성고가 뭐냐면 이미 이룬 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돈 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는 그걸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미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결정내리는 그런 문제가 약간씩 나긴 했었어요. 예. PMP는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설명은 드릴 거예요. 제가 프로젝트 관리론에서는 틀림없이 내용 중에 제가 가르친 내용이 들어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제가 얘기를 하겠지 실제로 전체를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문제를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감리사 문제가 지금 여기 나온 7급 문제보다 더 치사해요. 예, 문제가 더 이렇게 문제를 꽈놓고 더 이렇게 지금 제가 보통 근데 제가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보통 감리사 문제를 많이 적용해서 제가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감리사의 수준까지의 문제가 나느냐 하면은 일부 납니다. 일부. 근데 그 정도까지는 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발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 외주니까요. 유지보수하고 하는 건 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서 관리하고 서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지 실질적으로 개발한다고 치면 거의 외주를 사용한 외주를 데리고 일을 하는 정도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서를 잘못 들어가면 그것도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보면은 전산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언어가 이제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자바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바만 하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솔직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제가 예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나중에 지겨워 이러면서 공부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 치면 확실히 더 유리하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기숙사도 강의해보고 감리사 강의도 해보면 일찍 시작하는 게 장땡이에요. 네.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공부하게 되니까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